안녕하세요. 통합사회 D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거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니까 또 지난 시간 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 들어왔었어요. 그죠? 1단원에서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이 있을 때, 이 사회 현상이 갖다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통합을 하는 거죠. 통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통합적인 인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게 통합적인 관점을 얻으려면 일단 한번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분석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분석을 하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 요렇게 해서 이제 알을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이루는 것. 요게 이제 우리 1단원에서 얘기하는 통합적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커피에 대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커피 동영상 하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좀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그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지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간적 관점. 모든 사회 현상에는 현재의 모습을 있게 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있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현재 모습을 있게 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있다. 시대적 배경. 그 시대의 어떤 조건들, 그 시대의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맥락이라는 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또 이것이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이음새, 그런 맥락이 있다. 자, 시간적 관점이란 현재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자취를 따라가 그때 시대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고 이를 현재와 관련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거는 현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현재가 왜 생겼을까 하면은 이제 과거를 떠올려야지. 그리고 그 과거의 자취를 따라가고 그 과거에는 또 어떤 조건이었고 이런 걸 고려해 보는 것. 그래서 현재가 생겼구나.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과 그것이 일어난 맥락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적 관점이다. 시간적 관점은 현재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친 이거를 시간적 관점이란 현재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자취를 따라가 그때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고 이를 현재와 관련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이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만일 오늘날 커피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유가 왜 그럴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오늘날 커피가 전 세계로 확산, 이게 하나의 뭡니까? 이거는 현상이거든. 그럼 그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 그러자니까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 생산에 플랜테이션 방식이 도입된 당시의 맥락. 플랜테이션이 뭡니까?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봅시다. 여기 마침 있어. 플랜테이션이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열대 기후 지역의 기후 조건과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해 대규모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이다. 과거에는 플랜테이션 방식이 도입되었었구나. 그래서 그 원주민의 노동력으로 이제 그
상품을 재배하고 이것이 선진국으로 갔고 거기서 카페 문화가 생겼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구나. 이게 이제 커피의 확산 배경을 시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커피의 확산.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고원지대이다. 6세기경에 어쩌고저쩌고 술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했고 그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현재 전 세계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확산하였다. 시간적으로 쭉 그죠? 시대적 배경과 어떤 맥락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다. 이게 이제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아이고. 안 넣는 거지. 됐다. 자, 그 다음은 공간적 관점입니다. 자, 공간적 관점은 어디에서와 왜 그곳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지표에 나타나는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보자. 자, 공간적 관점은요. 어디? 아까는 이제 언제 이랬는데 어디 그리고 왜 그곳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요. 지표에 나타나는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지표 뭐 그냥 지구의 표면 그러니까 어떤 땅에 나타나는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그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커피 지구의 어디서? 만일 커피는 주로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고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 대부분 선진국에서 수입해 라고 말한다면 이는 커피의 생산국과 수입국 분포를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자, 아까 위에 보자. 얘를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뭐야 이게 지구에서 커피의 생산 소비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 대부분은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구나. 그런데 커피를 수입하는 국가는 대부분 수준 높은 국가들이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네. 그렇게 되는구나. 왜 그런데? 원래 커피는 열대작물이구나. 그래서 남북이 25도 사이의 지역에 잘 자라는구나. 커피는 커피나무 재배, 생두의 수확, 가공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구나. 생산국에서 수입국까지 여러 유통 경로를 거쳐서 여러 지역이 연계하는 대표적인 작물이구나. 그렇군요.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공간적 관점으로 커피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공간적 관점이구나. 계속 보면은요. 그러니까 공간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살펴보려면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장소는 뭐야? 장소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래요. 학교? 이 학교는 나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야. 그게 장소구나. 장소. 사람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 온 공간. 같은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학교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르듯이 개인 혹은 집단마다 경험, 정서 등이 다르므로 장소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다르죠. 지금 학교가 아직 등교를 못하고 있어요. 빨리 가고 싶다.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의 대상으로서의 의미. 학교 안 가니까 진짜 좋다. 학교 맨날 가면은 혼나고 난 정말 깝깝했었는데 같은 장소래도 그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영역은 어떤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집, 지역, 국가 등 그 규모가 다양하다. 이제 영역이라는 말 나오네요. 영역. 어떤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점유한다라는 말은 이 옆에 나와 있네요. 그죠? 점유. 점유. 어떤 물건이나 지역, 지위 등을 차지하는 것. 뭘 차지하는 거구나. 공간을 차지하는 걸 점유라고 한다. 어떤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영역이 집, 지역, 국가 등 그 규모가 다양하다. 그렇군요. 이건 내 영역이야. 이거는 어떤 우리 집의 영역이야.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뭐 이런 건가 본데. 예를 들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달라지면서 원래 멕시코 땅에 살던 멕시코인이나 원주민이 미국 내 소수민족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멕시코인이 멕시칸이라고 하죠. 멕시칸이 이렇게 쭉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하고 여기도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딱 나누었어요. 여기는 이제 멕시코, 여기는 미국. 이게 이제 영역인 거지. 국경으로 나라의 영역이 이제 구분이 딱 됐는데 멕시코에 멕시칸이 사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이제 미국의 멕시칸들은 미국 내에 소수민족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어떤 영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같은 게 달라져 버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영역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한편 인구나 물자, 그다음 정보 등은 영역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계속 우리가 이동되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이동하고 물자도 이동하고 정보도 이동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그물망처럼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간다. 그렇죠. 네트워크. 멕시칸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그죠? 커피도 아까 여기서 일로 갔다가 그죠? 이쪽으로 또 보내고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이제 생기겠죠. 이런 것도 일정한 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지? 사회적 관점. 자, 다음 쪽에 사회적 관점입니다. 자,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행위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그 말이 어렵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자. 사회적 관점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렇죠. 한 개인은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뭐야? 법이야, 법. 야, 이런 법이 새로 생겼어. 그럼 이제 자기는 거기에 따라야 하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그거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개인의 행위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이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를 생각해서 개인의 행위와 사회 현상.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죠. 자, 이에 따르면 개인은 이거 뭔데?
사회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기대 또는 허용되는 행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뭐 비난을 받거나 잘못하면 찰컹찰컹 감옥 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정형화된 사회적 관계 틀이 있을 때 그게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용어 설명 같으니까 쭉 꺼놓자. 한 사회에서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정형화된 사회적 관계의 틀, 이게 뭐다? 사회 구조다.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습화된 절차 및 규범 체계를 사회제도라고 합니다. 그 사회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관습화된 절차 및 규범 체계, 요거를 사회제도라고 합니다. 보자, 예를 들어놨네요. 만일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나요? 예, 많이 마십니다. 저는 저도 많이 마시죠. 하루에 한 잔은 마시니까. 여러분들은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꼭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서구식 음식 문화가 보편화하여 음료 시장에서 커피 전문점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한 개인의 행위, 커피를 많이 마신다. 그 이유가 뭘까? 사회현상, 서구 음식 문화가 보편화했어.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그 커피 전문점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죠? 이렇게 보는 것이 커피 소비 증가를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위에 그 예를 좀 볼게요. 사회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커피 소비 증가의 이유.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했는데 커피 전문점이 엄청 많이 생겼어, 그지? 왜 그럴까? 서구식 생활 양식이 보편화됐대. 서구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스타벅스지, 스타벅스.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 자체뿐 아니고 이제 막 커피 전문점의 어떤 문화 이런 것까지도 많이 바꾸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고 또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커피를 선택하게 돼.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사회도 또 개인의 영향을 줘.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나머지 부분 한번 봅시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개인은 사회구조나 사회제도의 영향을 받아 일정하게 행동하므로 다른 구성원과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 제도에 따라서 나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정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도 쉽게 예측할 수 있고요. 사회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게 막 급하게 그 사회 구조가 바뀌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때로는 이제 구성원 다수의 의식 또는 가치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법과 제도가 바뀌면 또 사회 구조도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렇게 이제 사회 구조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개인의 의식을 바꾸거나 법과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 구조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 제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의 행위를 또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 그게 사회적 관점이구나. 알았습니다.
여기 용어 하나를 안 봤다. 이거 뭐 사회적 관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일정한 관계, 사회적 관계. 그렇죠. 예.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너무 힘든데? 예. 나 이게 약간 구부리고 해서 허리가 아파.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여러분도 잠깐 허리 좀 풀고 다시 오세요.